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이생월부 오늘의 소식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트럼프로 시작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는 강보합을 보였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4.2% 아래로 하락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방에 20% 관세라는 강세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메뉴판 가격을 전부 20% 올리겠다라고 선언한 건데 손님들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외국 정부와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어떤 손님은 깎아줄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트럼프의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미국을 떠나서 유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유럽 주식의 ETF가 약 106억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 작년보다 무려 7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마치 이제 인기 없는 어떤 식당을 떠나서 새로운 맛집을 몰려가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유럽이 미국을 대신해서 새로운 맛집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유럽은 규제 완화, 방산 산업 성장이라는 맛있는 메뉴를 준비해 놓고 "손님들 여기 좀 오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지금 투자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편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아들들이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플로리다에서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이게 마치 대통령 아들이 "내 거 햄버거 체인 차려 놓고 손님들 오세요." 이렇게 하는 지금 형국입니다. 시장에서는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밀어주려는 건가?'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 상승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블랙록의 그 리 핑크 회장은 "미국이 빚을 계속 지면 결국 비트코인도 새로운 기축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는 마치 "달러도 영원한 건 아니다."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리치몬드 연방준비원회 총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 증가를 감당하지를 못하면 결국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올리거나 직원들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식당 사장님이 저희 한국의 지금 행태와 비슷하죠. "고깃값이 올랐으니까 물가를 올려서 햄버거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알바를 줄일까?" 요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런 경제적 불황실 속에서도 극단적인 투자 전략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엔비디아의 주요 협력사인 코어웨이의 주가가 하루 만에 40% 반등하는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습니다. 증시를 완전히 떠나기보다는 적절한 비중 조정을 해가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즉 모든 걸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워렌 버핏 형님이 언제 투자하시는지를 지금 현금으로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죠. 언제 투자하시는지를 기다렸다가 그런 뉴스가 나온다 시작하면 그때 한번 투자를 해 보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국민연금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가라앉고 있는다고 그냥 구경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지금이라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바로 이 배가 지금 국민연금 제도랑 같은데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9%에서 13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노후에 받는 연금을 40%에서 43% 늘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올리는 건 30% 이상 올리고 받는 거는 3%? 장난합니까? 이 속도만 9년 늦췄을 뿐이지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같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금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일시적 중단을 선언하고 그 후에 제대로 된 개혁을 논의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세대 간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돈이 다 떨어진 후에 '이제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고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상법 개정안은 거부가 됐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상법 개정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민형사상 책임, 그러니까 법적으로 책임지는 걸 질 가능성도 커지고 법이 너무 모호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였는데요. 마치 이거는 여러분이 "이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물었을 때 "글쎄요.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어요."라고 답을 할 때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 법안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안 제목은 멋지고 그럴듯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호하고 복잡해서 '과연 누가 이걸 제대로 이해나 할 수 있을까?' 그 결과 사람들이 이 법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서로 의견만 갈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표지에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책을 딱 보고 '어 볼까?' 해 놓고 안 사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내용이 정확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야 한다는 겁니다. 모호한 법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된 기업, 즉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효과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주주보호,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을까는 참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이 언제 통과할지, 진짜 도움이 될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입니다. 한국 증시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로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이 과연 유지가 될지, 그리고 미국 경제, 특히 트럼프의 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과 같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외부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도 청년층과 청소년층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상법 개정도 명확한 법을 통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빨리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경제 문제들과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제도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강남 역상동 자이더 캐럿 141 아파트가 2028년 완공 예정으로 약 70 가구를 제공하면서 일부 일반 분양이 가능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양권은 줍줍이 아니고요. 로또 청약이 더 맞습니다. 토어제 문제 때문에 약간 스케줄이 밀려서 기존의 4월이 아닌 5월 중순쯤에 분양으로 시작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9 전용 같은 경우는 약 지금 18억 원, 그다음에 84 제곱 전용 같은 경우 약 24억 원 정도로 예상되면서 평균 편당 가격이 약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지역은 수인 분당선이랑 근처 주요 시설 등 뛰어난 입지 조건이 되게 좋아서 높은 인기를 얻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나 뭐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엄격한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식 채널을 통해 업데이트 및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내용인데요. 4월 4일 분양을 시작하면서 특별 공급은 무주택자 대상으로 85 전용 이하 물량으로 주로 배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물건은 지금 경기도 양주시 옥정 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까이. 그래서 이곳은 수도권 북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고 주변에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과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투자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약 조건과 선정 기준을 전략적으로 잘 이해를 하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새로운 가점 제도를 우선 고려 대상으로 하여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SI 팰리스 올림픽공원 내용인데요.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은 너무 좋습니다. 강동구 쪽인데 그렇지만 이제 나홀로 아파트로 단독 건물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청과 올림픽공원 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교통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올림픽공원이랑 한강공원 등 자연환경이랑 롯데월드 타워까지 다양한 인프라를 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분양가는 타입에 따라 10억 9천에서 13억 7천 사이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워낙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가격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입지와 환경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무상으로 제공되면서 2024년 3월 입주를 목표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후분양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라울 파월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거의 끝났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M2 그러니까 통화 공급량이 비트코인 가격보다 항상 10주 먼저 앞선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M2가 10주 전에 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빠르게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M2는 머니 서플라이, 통화 공급량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유동성 있는 자금을 이렇게 넣어줄 때 꽉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M2라고 하면 좀 쉽게 말해서 경제 내에서 좀 비교적 빠르게 사용 가능하고 유통될 수 있는 자금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일부 이론에 따르면 M2가 비트코인보다 12주 앞서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요. 비트코인은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많이 시장에 풀리는 시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M2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경제 내 유동성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 경제국에서 통화 공급량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패턴이 과연 반복될지 주목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30%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심화되어서 투자자들에게도 우려를 끼치고 있는데 해시 가격과 같은 온체인 데이터는 과거에 안정화된 후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보여왔으며 현재 최저 해시 가격 수준에 도달해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시 가격은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된 지표인데요. 채굴자가 하루 동안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해시 가격이 높아지면 채굴자들이 얻는 수익도 증가하고 반대로 해시 가격이 낮아지면 채굴 수익성도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서 채굴자들은 활동을 조정하거나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시 가격이 낮으면 채굴자들은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높은 해시 가격일 때는 채굴 작업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 해시 가격이 워낙 높은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 비용은 많이 들지만 판매나 암호 지수 같은 건 높아져 가지고 화폐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오늘의 이생월부 소식은 이상이고요. 1분 영어 뉴스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면서 약간 리프레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번 제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을 영어로 요약한 거니까 오늘 소식을 좀 잘 들으셨으면 영어로 들으면서 언젠가는 이게 귀가 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Welcome to the latest update on global and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s. Here's what you need to know today. The Trump administration's tariff policies are creating market uncertainty. Stocks remain steady, but the 10-year Treasury yield has dropped below 4.2%. Investors are shifting to Europe, with European equity ETFs seeing a seven-fold increase in Q1 inflows. Meanwhile, Trump's sons, Eric and Donald Jr., have launched a Bitcoin mining company called American Bitcoin in Florida, fueling speculation about political influence on cryptocurrency. BlackRock's CEO has suggested Bitcoin could become a reserve asset if debt continues to rise. In South Korea, pension reforms are under debate. While premium rates are increasing, structural reform is urgently needed to prevent future generational conflicts. The rejection of corporate law amendment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lear and transparent legislation to protect investors and stabilize the economy. Experts are advising balanced investment strategi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diversification in volatile markets. And that concludes our economic roundup for today. Stay tuned for more updates, and as always, thank you for joining us. Isang Wolbu Brunch News Summary. Have a good day.